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8월 19일 YC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2분기 실적 발표의 의미와 앞으로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9일 날 수주 공시가 뜨게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HBM 테스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결과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 살펴볼 거고요. 그 이후에 25년도에 실적이 왜 조금 더 개선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 부분은 IR 담당자분이랑 지난번에 확인되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번 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을 보태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과 관련된 내용부터 하나씩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띄워놓은 거는 HTS의 예상 컨센서스 자료인데 이 부분과 실질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기 한번 좀 덮어 쓰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는 매출액이 410억 원 이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 실질적인 매출액 금액은 65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억으로 예상을 했으나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요. 앞으로 하반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실적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날 수주 공시가 나왔던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계약 금액이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요 당시 때 이제 IR 담당자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설비에 대한 대당 금액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여쭤봤었는데 이전에 납품했던 디램 테스터 장비 같은 경우는 20억 초반대라고 했었었고 이번 공시 때 나왔던 부분은 이제 MT8311 버전이라고 해서 HBM용 전용 테스터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때 이제 요 대당 개수가 거의 20억 후반이라고 했으니까 뭐 한 대당 30억 정도 잡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 장비 납품할 수 있는 정확한 대수가 뭐 33대 정도에서 한 35대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일괄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설비를 만들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납품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 매출로 발생될 부분인 거고 계속해서 납품 가능성에 따라서 뒤에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어 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25년도 때 조금 더 실질적인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HTS에서도 예상 컨센서스 금액 자체가 25년도 때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실적이 나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질적으로 HBM 테스터가 납품을 하면서 실적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7월 29일 날 공시가 나왔던 부분들이 봤을 때는 25년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와 이제 지난번 실적 공시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몇 개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때 이제 나왔던 공시 내용이 이제 확정 계약 금액 자체가 1000억 정도 됐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한 대당 금액이 20억 후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납품하는 장비의 총 대수는 33대에서 한 35대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 납품을 하게 되었는데 요때 이제 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앞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HBM3 이 4세대 제품을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었는데 제가 IR 담당자분이랑 요 내용을 확인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아마 연말 정도 때 삼성전자가 HBM3 지금 뭐 계속해서 로이터 통신에서 뭐 퀄 테스트 통과됐다.
그리고 뭐 아니다 뭐 계속해서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아마 연말 정도 때 이제 이 5세대 제품이 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뭐 이제 대부분 의견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저도 좀 연말 정도 때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보다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가 이 5세대 제품에 대해서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테스터 장비들의 사용량이 좀 더 늘어날 것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MT8311 웨이퍼 테스트 이제 디램 테스트 하는 부분들이 장비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삼성전자의 이 HBM3 5세대 제품의 퀄 통과 여부가 또 추가적인 장비 매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IR 담당자 분께 통화를 하면서 확인했던 부분은 MT8311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HBM이 낱장을 이제 하나씩 쌓아서 8층으로 HBM을 만드는데 이제 테스트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D램을 이제 낱장 한 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이게 EDS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낱장 하나하나를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적층을 한 뒤에 이 적층을 하고 나서 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YC의 HBM 장비 같은 경우는 D램 한 장, 낱장에 이 테스트를 하는 장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 흐름 자체는 지금 이 노란색, 붉은색 선인 21일 이동 평균선 위쪽에서 이제 주가 흐름이 계속 거래되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이번 주는 특별한 이슈 없이 조금 횡보하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현지 시간 23일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 일정이 있는데 이 연설 이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인 다음 주로 한 주 더 미뤄질 것 같고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번 주는 조금 횡보하는 그림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빅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순 고르기 장세로 해서 크게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횡보하는 가능성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로 이렇게 좀 말씀드렸다라고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때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긴급으로 뭐 금리 인하라는 뭐 이슈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횟수 인하 횟수랑 그 다음에 얼마만큼 또 인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스탠스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미국 증시가 움직임 따라서 이제 한국 증시도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로서는 지금 YC의 이런 개별적인 HBM 이슈도 중요하지만 이 대내외적인 그 글로벌 매크로 이슈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 같은 경우는 이 초록색 굵은색 선인 주봉 11선을 다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주봉 11선을 다시 잘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에 방향성도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이제 이 이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추가적인 이슈 내용들로 또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